사랑합니다, 행복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한 번쯤 만나보셨을 겁니다. 대화할 때마다 뭔가 불편한데 딱 집어 말할 수 없는 그 느낌. 참 이상하죠?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듣다가도 조금만 지나면 왜 저래? 싶은 마음이 들고 결국엔 그 사람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행동들이 그 사람만 몰라요. 다들 속으론 피하고 싶어 하는데 정작 본인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죠.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런 척은 절대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런 행동들, 우리가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그리고 이런 척이 관계를 망치는 이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있는 척. 여러분, 이런 사람 한 번쯤 만나보셨죠? 대화만 시작하면 슬쩍슬쩍 자기 잘난 얘기, 비싼 건 얘기를 꺼내는 사람. 처음엔 그냥 듣고 넘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도대체 왜 굳이 이런 걸 말할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행동이 불편한 줄도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런 있는 척이 사람들이 왜 불편한지,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영희 씨는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갔습니다. 맛있는 음식에 유쾌한 분위기까지 오늘 모임은 제대로다 싶었죠. 그런데 모두가 한참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을 때 민정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 지난주에 갤러리아 갔는데 말이야. VIP 전용 라운지 알아? 얼마나 고급스러운지 몰라. 나도 이제 그런 데서 여유를 즐길 나이가 됐나 봐. 다들 순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반응했지만 분위기가 약간 어색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민정 씨는 더 큰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죠. 요즘 명품백도 하나쯤은 있어야 안 꿀리잖아? 나 이번에 최신 컬렉션으로 바꿨는데 다들 어디 브랜드 거 사? 영희 씨는 머릿속으로 지금 이 얘기를 왜 꺼내는 거지? 하며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대화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말을 잇지 못했고 몇몇은 물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날 모임은 결국 서둘러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있는 척을 하는 사람들, 그 심리를 들여다보면 단순합니다. 겉으로는 자신감 넘치는 척하지만 그 안에는 불안과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보여주지 않으면 누군가 자신을 무시할까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비싼 물건, 특별한 경험을 자랑하며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자신감이 없다는 것을 오히려 더 적나라하게 드러낼 뿐입니다. 왜냐고요? 정말 자신감 있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아도 내면의 여유로 빛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있는 척은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려는 방어 기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방어는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점점 고립되게 하죠. 있는 척을 멈추지 않으면 그 화려한 포장은 결국 아무도 곁에 남지 않은 텅 빈 껍데기가 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심리를 안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그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멋지게 살지 못할까? 나만 이렇게 평범한 건가? 이런 생각들이 스치면서 괜히 내 자신이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죠. 그러니 기분이 나쁜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의 말과 내 삶을 분리하세요. 있는 척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그 사람의 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뒤에는 허점과 불안이 숨어 있음을 기억하세요. 저 사람도 힘든 게 있겠지. 이렇게 마음을 가볍게 먹어보세요. 자기 삶에 집중하세요. 나는 나다. 라는 생각으로 내 삶의 가치와 소중함을 다시 돌아보세요.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따라잡을 필요도 나를 비교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 삶 속의 작은 행복과
진짜 관계들을 떠올리며 나를 사랑하세요. 대화를 가볍게 마무리하세요. 와, 대단하네. 근데 나는 이런 게 더 좋아. 이렇게 말하며 대화의 초점을 자연스럽게 바꿔보세요. 불편함을 느낄수록 싸우지 말고 부드럽게 흐름을 끝내는 게 좋습니다.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소유가 아닌 마음에 달려 있다. 있는 척하는 화려함은 금세 지나가지만 진심 어린 마음은 오래 남습니다. 우리의 삶은 비교와 경쟁으로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것들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할 때 삶의 진짜 빛이 드러납니다. 혹시 누군가에 있는 척에 마음이 상하셨다면 오늘은 이렇게 속으로 속삭여 보세요.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이 길이 내겐 충분히 아름답다. 두 번째, 잘난 척. 여러분, 이런 사람 한 번쯤 만나보셨죠? 대화가 시작되기 무섭게 슬쩍슬쩍 자기 자랑을 꺼내는 사람. 처음에는 대단하구나 싶다가도 시간이 지날수록 피곤해지지 않으세요?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치죠. 아니, 대체 왜 이런 얘기를 굳이 하는 거지? 문제는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행동이 불편하다는 걸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잘난 척이 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영희 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점심 약속을 잡았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유쾌한 대화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대화가 한창 무르익을 때 철수 씨가 갑자기 말을 끊고 끼어들었습니다. 나 이번에 회사에서 프로젝트 맡은 거 말이야. 진짜 규모가 어마어마해. 임원들이 나 아니면 안 된다길래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지. 사람들은 그랬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수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실 내가 이번에 출장 다녀온 데만 해도 해외 본사에서 VIP 대우받았잖아. 요즘 내가 좀 바쁘긴 한데 이런 건 또 내가 해야 일이 제대로 돌아가니까. 영희 씨는 겉으로는 웃으며 듣고 있었지만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 모임이 자기 발표회도 아니고 왜 자꾸 자기 자랑만 하는 거야? 결국 모임이 끝난 후 몇몇 친구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철수 씨 참 능력 있는 건 알겠는데 얘기를 듣고 있으면 이상하게 힘 빠지지 않아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난 척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어쩌면 단순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특별한 존재로 보이길 원합니다. 내가 이만큼 잘나고 대단하다는 걸 끊임없이 증명해야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행동의 이면에는 불안과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가 하찮아지는 것 같아 두려운 겁니다. 그렇다고 이런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보일까요? 오히려 듣는 사람은 피곤해지고 점점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왜냐고요? 진짜로 존경받는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잘난 척은 자기 위안을 위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시간이 지나면 주변에 남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잘난 척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피로감이 쌓입니다. 왜냐하면 대화는 원래 서로 주고받는 건데 잘난 척은 상대방을 소외시키고 대화를 일방적으로 만들어버리니까요. 이럴 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나는 지금 무슨 역할이지? 청중인가 관객인가? 결국 이런 불균형이 불편함으로 이어지는 거죠. 잘난 척이 심하다 싶을 땐 이렇게 대처해 보세요. 적당히 칭찬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우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간단히 말하고 대화를 넘기세요. 진심이 아니어도 상대방의 자랑이 더 길어지는 걸 막는데 효과적입니다. 대화의 흐름을 바꾸세요. 철수 씨 덕분에 프로젝트가 잘 됐네요. 그런데 요즘 다른 분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화제를 전환해 보세요. 자신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세요. 잘난 척하는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는 나대로 충분히 소중하다는 마음으로 내 삶의 가치를 떠올려 보세요. 그들이 말하는 성공과 내가 추구하는 행복은 다를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율곡 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힘을 말하지 않는다. 자신감은 스스로 빛나기 때문이다. 잘난 척을 하는 사람도 어쩌면 인정받고 싶어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서 애쓰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는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사람도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지만 나는 나대로 충분히 괜찮아.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더 큰 여유와 따뜻함을 가져다 줄 겁니다. 세 번째, 아는 척. 여러분, 이런 사람 한 번쯤 만나보셨죠? 대화 중에 갑자기 끼어들어 그건 아니지 라며 모든 걸 다 아는 척하는 사람. 처음엔 뭔가 잘 아는 사람이구나 싶다가도 시간이 지날수록 피곤해지는 그 느낌.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죠. 왜 저렇게 다 아는 척을 하지? 저 사람 없었으면 대화가 더 즐거웠을 텐데. 이런 아는 척이 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달 철수 씨는 산악회 모임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등산을 갔습니다. 산을 오르며 다들 서로를 알아가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한참 이야기가 오가던 중 신입 회원 민수 씨가 대화를 끊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 등산로 이야기하시는데요. 사실 그건 잘못된 정보예요. 저는 전문가들 모임에도 가고 지도까지 다 외워서 아는데요. 그 코스는 그렇게 가면 안전하지 않아요. 다들 순간 멈칫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졌습니다. 그 후로 민수 씨는 계속 끼어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요, 등산화는 요즘 이런 브랜드가 최고예요. 제가 다 써봤는데 다른 건 그냥 돈 낭비라고 보면 됩니다. 철수 씨는 속으로 아니, 저 사람은 대화하는 게 아니라 강의하러 왔나? 싶었지만 괜히 분위기가 싸해질까봐 애써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내려오는 길에 다들 이런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 뭘 그렇게 다 아는 척하더라? 그러게요. 그냥 재밌게 얘기 나눠도 될걸. 굳이 끼어들어서 틀렸다느니 뭐니 하니까 왠지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철수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아는 척을 하는 사람들, 그 심리를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시당할까봐 두려워합니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상대가 나를 인정하겠지. 이런 생각이 깊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의견이 꼭 맞아야 하고 남들이 말하는 작은 실수나 틀린 정보조차 넘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대화를 즐겁게 만들기보다는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고 대화의 흐름을 깨뜨리게 됩니다. 왜냐고요?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아는 것을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대화의 중심을 맞추는 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는 척은 사람들에게 지식을 인정받기는커녕 불편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뿐입니다. 아는 척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듣는 순간 불편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화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존중받고자 하는 자리인데 아는 척은 그 순간 상대방의 자리를 빼앗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신은 꼭 맞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는 듯한 태도는 자연스럽게 거리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이 스치곤 하죠. 왜 꼭 이 얘기를 끼워 넣어서 분위기를 깨지? 이런 불편함이 쌓이면 결국 사람들은 그 사람과의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적당히 들어주는 척으로 넘기세요. 아, 그렇군요. 역시 잘 아시네요. 이렇게 간단히 맞장구를 치고 주제를 살짝 돌려보세요. 상대가 더 말할 의욕을 잃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화의 흐름을 되찾으세요.
민수 씨 말도 맞네요. 그런데 아까 우리 이야기하던 부분으로 돌아가 보면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대화의 흐름을 되돌리는 게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흘려보내세요. 아는 척이 아무리 불편해도 저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인정받고 싶구나 하고 가볍게 흘려보내세요. 그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아는지는 결국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아는 것을 드러냄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데 있다.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기보다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는 척을 하는 사람도 어쩌면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는 걸 알아봐줘. 그런 순간엔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저 사람도 자기 방식대로 인정받고 싶구나. 나는 굳이 그걸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이 마음 하나로 여러분의 하루가 훨씬 여유롭고 따뜻해질 겁니다. 네 번째, 없는 척. 여러분, 이런 사람도 한 번쯤 만나보셨을 겁니다. 겉으로는 늘 없는 척, 힘든 척 하면서 도움을 받으려는 사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외제차를 타고 해외여행도 다니며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있던 사람 말입니다. 처음엔 진짜 어려운 상황이구나 싶어서 밥도 사고 차도 샀지만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면 그 배신감과 허탈함이 얼마나 크던지요. 이런 없는 척이 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달 철수 씨는 지인의 소개로 새로운 사람들과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민수 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처음 만난 자리에서 민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진짜 힘들어요. 차도 고장나서 그냥 겨우 끌고 다니는 수준이에요. 외식은 무슨 요즘은 라면으로 때우는 날이 많죠. 철수 씨는 그 말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임 사람들 모두 민수 씨를 챙기며 밥값도 내주고 철수 씨는 중고차 정보까지 찾아주며 도움을 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모임 친구들과 우연히 민수 씨의 SNS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외제차를 몰고 해외여행 중인 민수 씨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엔 이런 글도 적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유럽에서 힐링. 역시 여행은 럭셔리하게. 철수 씨와 친구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힘들다더니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야? 우리 돈으로 빌 붙으면서 정작 본인은 저렇게 쓰고 다녔다고? 그날 이후 모임 사람들은 민수 씨와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했던 모든 말들이 의심스럽게 느껴졌고 도움을 주었던 기억마저 허탈함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없는 척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들여다보면 그들은 도움과 동정을 통해 자신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겸손하고 순수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남에게 기대어 편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숨어 있죠. 이런 행동은 처음에는 사람들의 공감을 얻지만 시간이 지나 진실이 드러나면 큰 배신감을 안겨줍니다. 왜냐고요? 사람들은 진심 없는 행동에 가장 큰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런 모습은 단순히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사람들로 하여금 다음엔 누구를 믿어야 하나라는 의심까지 품게 만듭니다. 혹시 사실을 알게 됐다면 관계를 정리하세요. 더 이상 힘들게 속지 말고 상대와 거리를 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며 감정을 정리하세요. 비슷한 경험을 나누고 내 감정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상처를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모든 사람을 의심하지 마세요.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모든 관계를 불신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은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곡 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성 없는 도움은 도움받는 이도, 돕는 이도 망친다. 상대의 진심과 내 진심이 모두 정직할 때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누군가의 없는 척에 마음이 상했더라도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진심은 잃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따라오는 사람들만이 결국 내 곁에 남는 법이니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진실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나는 내 진심을 믿는다. 그리고 내 곁엔 진짜 관계만 남을 것이다. 이 말이 여러분의 하루를 따뜻하게 감싸줄 겁니다. 삶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우리가 진실한 모습으로 서로를 대할 때입니다. 이런 척을 벗어던지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갈 때 우리 곁엔 진짜 관계와 따뜻한 마음이 남게 될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다면 댓글로 사연을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